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가족 원조 3에 해당하는 경계와 통제가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내담자의 문제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는 치료 방법인데요. 상담사가 가족 스스로의 문제 해결 방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에릭슨의 영향을 받은 드세이즈와 인스버그가 개발을 하였는데 발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배경을 살펴보면 드세이즈와 인스버그에 의해서 198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에 단기 가족치료센터를 설립하였고요. 그곳에서 가족치료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개발된 치료 모델을 해결중심 단기치료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MRI의 어떤 영향을 받았고요. 문제 해결의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가족이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를 도우려고 했고요. 상담을 통해서 가족이 기대하는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족에게 보다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원리는 건강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체면 치료자인 에릭슨의 영향을 받아서 내담자의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고 심리적 장애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컵에 우유가 반잔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반잔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요.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반잔밖에 없다는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관점을 긍정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우유가 반잔이나 남아있구나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가족을 어떤 인간 행동의 이론적 가설의 틀에 맞추어서 사정하지 않고요. 내담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특정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담자 중심의 어떤 상담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였고요. 정형화되고 규범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담자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담자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맞추어서 치료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드세이즈와 버거, 립칙, 와이너 데이비스, 오한넌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후기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아서 언어와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문제 해결 가족 치료는요. 질문 기법이 대표적인 상담 기법에서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상담 기법 다음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것은 가족 치료뿐만 아니고 개인 상담이든 어떤 상담 장면에서도 굉장히 단기 치료로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해결 중심 치료학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발달 배경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내담자의 문제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가족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방향과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그 학자들로서는 에릭선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드세이즈와 인수버그가 개발한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980년대 가족체계 이론으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82년도에 문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라고 그 이론과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문제보다는 가족이 적용해 왔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를 탐색하여서 그 해결 방법을 성공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심축이 되어서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원인 요인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가족이 원하는 미래를 분명히 하는 것이 기대하는 미래를 그죠? 누구나 다 자신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그 주호소 문제의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상담 치료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을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건강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관점이나 이런 것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든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정형화되었거나 규범적인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 방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내담자의 어떤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내담자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원하는 해결 방법을 방향에 맞추어서 기대나 또 성공한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해결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해결 방법 역시 내담자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건강한 모습이고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주요 개념이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철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가족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실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새로운 행동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요. 가족이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또한 초점을 맞춥니다. 가족 치료는 가족과 상담사가 함께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철학 7가지가 있는데 해결 중심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 가족에게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 탄력성을 발견해서 상담에 활용합니다. 셋째는 탈이론적인 관점을 지향하면서 가족의 견해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쉽고 간단한 해결 방안을 중시하므로 그 작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섯째는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해서 문제 상황과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족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과거의 문제보다 미래와 해결 방안 구축에 관심을 집중하여서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일곱째는 상담사와 가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발견하여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중요시하는 원리입니다. 드세이즈는 예를 들어 어떤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행을 어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여행자가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 동안 그리고 여행에 앞서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에 맞추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려는 그 장소 거기가 미국이든 시카고든 어떤 곳이든 그가 가려고 하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희망사항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근사한 식사를 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대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서도 가끔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했던 사소한 어떤 좋았던 일상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잊혀진 기억들을 회상해 가고 확장해 가는 동안 자기가 미국이든 시카고든 이런 곳에 가야 하겠다는 그런 주장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는 해결 방안에 근거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시카고 여행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것은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수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가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친구하고 함께 보냈던 그런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미국이든 시카고든 그런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 체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체계론적 어떤 입장을 지지하였고요. 이런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담을 위해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에 내담자와 협상을 잘 하여서 이 가족치료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조장하는 것이 상담사의 최종 목표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 중심 치료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전제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결 중심 치료의 가정과 전제 가치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외 상황에 있어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보여준다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는 생성적입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도 큰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동 작업은 있게 마련이고 내담자는 항상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치료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협동을 하여야만이 이 가족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내담자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문가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와 체험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나 가족 규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가계도 안에서 탐색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정과 전제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묘사는 순환된다. 순환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가지 의미는 반응 속에서 생성된다. 생성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담자는 전문가이고 그리고 내담자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담자의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해결 중심 치료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전제 가치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담자의 어떤 강점과 자원은 물론 증상까지도 발견해서 치료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입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1차적으로 사용한다. 성공적인 경험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는 변화는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생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현재의 초점을 맞춥니다. Here and Now입니다. 그죠? 이 문제 해결 상담과 또 현실 치료 기법은 두 가지 다 Here and Now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가족의 문제든 아니면 개인의 문제든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담자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상호작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목표를 설정할 때도 함께 협력을 하여서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중요한 포커스에 우리가 관점을 전환시켜주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원리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형이 있고 불평형이 있고 고객형이 있고 잠재적 고객형이 있습니다. 방문형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입니다. 가족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끌려 온 거죠. 네, 그래서 방문형이라고 하고요. 불평형은 문제와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자신을 문제 해결의 일부로는 보지 않는 타인의 변화를 원하는 내담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문제를 유발시키는 갈등의 요인이나 그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갈등을 가지고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담자입니다. 그리고 고객형은 자신을 문제 해결의 일부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내담자인데요. 성공의지가 가장 높겠죠. 그리고 잠재적 고객형은 세 가지 유형 모두의 일면을 보이는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네 가지 모두 다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 잠재적 고객형 이런 관계 유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다음 시간 상담 기법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함께 협력 관계 안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의 원칙은 내담자가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고요. 그리고 문제 행동의 어떤 소구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의 어떤 시작에 관심을 두면 좋습니다. 성공적인 경험에 이렇게 맞추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성공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성취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하고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기 전에 히어앤 나우여야 합니다. 문제 해결 상담이나 현실 치료들은 히어앤 나우,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발생되는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의 인식이 되면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성취감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갔을 때 자신감들이 다음 문제나 다음 어려움을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고 또 성공적인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치료 기법에는 상담 구조와 절차를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 치료든 일반 상담이든 간에 초기 면접에서 상담을 구조화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서로가 그 관계 안에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인 어떤 그런 상담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 상담소의 기능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녹화에 대한 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미리 승낙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진술인데요. 이 가족 치료 안에서 내담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족의 주호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하여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예외 탐색이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그 예외가 일어나게 하는지를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치료 안에서는 반드시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가계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지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어떤 결혼, 출생, 기타 등등 그리고 질병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예외 탐색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담사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담 목표는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상담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초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력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꾸고 싶어 하는 것, 변화되고 싶어 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잡되, 서서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리고 상담이 끝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협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정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때 가능한 대안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변화가 가능한 것을, 또 그리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작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예외를 찾기도 하는데요. 내담자가 문제가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내담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버킷리스트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꿈찾기 해서 꿈을 이렇게 자기가 그려보기도 하고 작성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좌우명,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달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치료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자의 역할에서는 해결 중심적 대화를 해야 되고요. 이 해결 중심적 대화라는 것은 내담자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생활에서 어떤 문제시 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의 예외적 상황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알지 못함의 자세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풍부하고 진실한 어떤 호기심을 전달합니다. 알지 못함의 자세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래에 보면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치료자의 어떤 비언어적 행동, 그리고 내담자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반복, 그리고 침묵. 우리도 이 침묵이 상담 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내담자의 또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언어적 행동보다 어떤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어떤 자기 개방, 치료자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주목, 또 칭찬, 또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확인, 내담자의 초점 돌리기, 해결 중심적 대화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기술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